한반도를 집어삼킨 듯한 중국발 미세먼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세먼지의 위협,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입자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관 속으로 바로 침투, 혈액과 엉겨다니며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데,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전문의와 건강전도사 심경원 전문의와 함께 미세먼지 습격 속에서 혈관 건강 지키는 법 알아본다. 정말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망 원인 1위가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40%, 뇌졸중이 39.8%, 대충 80%. 80% 정도가 되니까 대기 오염하면 폐질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심장, 혈관, 뇌질환하고도 연관이 많더라라는 거죠. 또 이 미세먼지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혈관 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증후군과 사실 또 비만, 그리고 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에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료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70대 남성. 거동이 불편하신가 봐요. 자, 저희 같이 엉덩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2년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미동조차 쉽지 않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데, 살면 무슨 영화를 내가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나 막 죽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어떤 병 때문일까요? 그게요, 2년인데. 또 다른 병원, 마찬가지로 다리에 마비가 온 한 남성. 역시 또 재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이 병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해서 제가 관리하고 운동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병이 겪어보니까 힘들고 무서워요. 발병 6개월 차,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측 뇌의 뇌경색. 왼쪽 팔다리가 심한 마비 상태, 힘이 없는 상태가 되죠. 뇌경색. 두 사람 모두 우측 뇌경색을 앓고 있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를 쓸 수 없는 편마비 상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은 평범한 일상을 앗아갔다. 대부분이 갑자기 생기니까 문제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체가 내 몸에 매달리면은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안 그런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뇌졸중도 참 정말 약간 그 인간성이 좀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는 병이에요. 발병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 있었다는데, 환자분이 좀 복부 지방이 조금 있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뇌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일이 반복이 되다가 어디선가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그 색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재활치료, 일일이 근육을 펴고 마사지를 하고 움직여보고, 그렇게 2년간 노력한 끝에 이제 겨우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쓰러진 후 손의 감각만큼은 반드시 되찾고 싶었다는 그. 필사적으로 손재활에 매달린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서해를 하고 싶죠. 손을 이렇게 되니까 한자 보는 거니까 잘 안 돼요. 한평생 유통업에 종사했던 김영태 씨. 은퇴 후 뒤늦게 서해와 한국화에 입문했는데 이후 작가로서 예술혼을 불태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저 작품들이 직접 하신 거였군요. 원래 서예 작가였던 분인데.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다는 상실감은 그 무엇보다 컸다. 원래 제일 잘하던 거를 못하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이젠 익숙해져야 한다. 환자 생활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든 거를 몰랐어요. 간식 먹으러 갔다는데? 건강할 적에는 항시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는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40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뇌경색이 찾아온 이희근 씨.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째.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 상태다. 정신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 화가 나죠. 보조기계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상태. 감각이 조금이라도 돌아와 보행할 정도가 되기까지 아직 긴 과정이 남아있는 셈이다. 제가 이제 나가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벌어서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 입장에서 월 한 1,000만 원씩을 까먹고 앉아 있으니까 제 나이에 얼마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겠어요. 이거 뭐 보험 안 들어놓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집안 망하는 병이고요. 가족과의 첫 해외여행,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다. 여행에서요? 즐거워야 할 여행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었다. 마음감이 교체했죠. 생각도 많이 들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국을 가나, 여기서 뭐 화장을 하나, 여기서 죽어갖고 어떻게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 사실 그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앓아왔다. 처방받아 먹어온 약 종류만 4가지나 됐다. 이분은 고혈압, 그다음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심장에서 피떡 같은 게 날아가서 막힌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성인병 하나쯤은 앓고 있다며 방심한 게 화근이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돌아가서 시간으로 돌아가서 정말 악착같이 술 담배 끊고 악착같이 채소만 먹고 이러고 살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증상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 원인은 바로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본인이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심장 문제가 혹시나 더 있다면 아주 위험도가 6배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 대사증후군이요. 사실은 발병하기 전까지는 심각성이 좀 안 와닿아요. 정확히 대사증후군이 뭔가요? 비만, 그 다음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 5가지가 구성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남녀별 허리둘레, HDL 수치와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수치가 3가지 이상 기준 수치를 벗어날 경우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전 지금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지금 2개는 안전, 네. 2개는 경계, 하나는 위험하네요. 2개다 혹은 지금 한석준 씨처럼 2.5다 그러면 안심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안심은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민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이제 한석준 씨처럼 네. 이렇게 뭐 이 중에 한 가지 잠재적인 그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73%나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봄 향기 가득한 꽃시장. 어머! 냄새가 너무 좋아. 공기까지 향긋한 이곳에서 꽃향기에 취한 오늘의 주인공은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어디까지가 꽃이에요? 여전히 아름다운 배우 유해리. 남다른 캐릭터의 악녀 연기로 안방극장을 접수했던 그녀. 오늘 일부러 꽃시장을 찾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봄이니까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구경 왔어요. 뭐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기 좋게 하는 나무 없어요? 공기 좋게 하는 나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너무 안 좋잖아. 건강에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공기정화 식물을 사려는 유혜리. 이거 요즘 미세먼지 흡착률이 좋다 그래서 이것들 많이 하시는 추세예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수염 틸란드시아.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나무들 중 신중하게 골라보는데 이렇게 식물에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제가 예전에 혈액이 안 좋아서 혈액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지난 2014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로 병원을 찾았다는 그녀. 힘들었어요. 연극할 때 옷을 또 갈아입고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힘이 들어서.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 좀 심하다. 이거는 어디서 암을 키우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혈액의 상태였는데. 적혈구 모양이 되게 다른데요? 어머, 동그란 물방울 모양이 아니라 찌그러져 있어요. 네. 사각성 빈혈에 피는 너무나도 이렇게 염증도 많고 기름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피곤한 거야. 잠을 많이 자고 모든 근원은 피에서 온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근데 얘가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 달에 보름에 물 한 번만 주셔요. 이렇게 새순이 잘 나와요. 보름에 물 한 번이면은 박신영 씨도 키울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피가 나빴을 때는 1시간만 걸어 다니면 그 피로가 금방 와요. 그리고 바로 이제는 주저앉아야 돼. 이렇게 오래 못 다녀. 지금은 나는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아프신 분들이 더 건강하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태는 어떨까? 뽀사시하게 나오면 안 돼? 얼굴이 뽀사시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조절했는데 예상은 못 하겠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왜요? 체중 나오면 안 돼요. 체중 문 닫아. 날씬하시면서. 항상 당당하신데 유혜리 씨도 병원 앞에서는 저렇게 되시는군요. 검사를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쇼크 받았어. 진짜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체중계 고장난 거 아니야?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과거 합병증까지 걱정했던 그녀. 과연 지금은? 지금 연령대에 아까 혈액 속에 지방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걸 의미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기는 하세요. 그렇다면 설마? 그런데 나쁘지 않은 점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 같은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을 통과하고 특히 혈관과 관련한 항목은 매우 좋음 수준. 아유, 중성지방은 굉장히 낮네요. 60이면 뭐. 건강검진 결과 혈관 청정 미인으로 인정받으신 탤런트 유혜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피가 깨끗한 배우 유혜리입니다. 저는 늘 방송에서 네네. 강한 캐릭터만 맡으셔가지고 왠지 오늘 물맞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혼날 것 같아서 되게 공손해졌었는데 너무 여성스러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세요. 아,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 정도면 연기 아니라 실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싸대기 필요하시면 이걸로. 아니 너무 늘 날씬하셔가지고 뭐 건강 관리는 똑부러지게 하시겠거니 했는데 대사증후군에 의외로 노출이 되셨었네요. 드라마 겹치기 출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벌었지만 건강이 좀 많이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 계단을 한 5계단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차고 뭐 촬영하다 보면 뛰어가는 것도 있고 빨리 달려가서 친다 뭐 이런 거에서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보험료를 다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검진 받기 전에. 암보험, 네, 모든 건강에 필요한 보험을 다 들어놓고 병원에 가서 이제 피를 뽑아서 딱 보시더니 이렇게 계속 두면 이거 암도 와요. 피도 없대는 거예요. 심장을 돌 만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가 나빠서 음식을 100을 먹으면 80% 정도는 섭취도 못하고 다 나머지 섭취 못하는 거예요. 노폐물로 쌓여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피가 나빠진 거라는 거예요. 염증 일으키고. 대사증후군이 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느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혈압이 높아요. 네. 그럼 혈관에 계속 강한 압력을 주게 되니까 혈관이 부풀겠죠. 네. 그러니까 마치 튼살처럼 혈관에도 상처, 손상을 받는 거예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결국 그게 기름이니까 이 혈액 내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거는 혈관과 혈액에 온몸에 계속 손상을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높이고 이런 돌연사 같은 그런 문제의 위험도가 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혈관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깨끗한 혈관은요, 이 묽은 액체를 흐르게 하고 또 이 지저분한, 그러니까 끈끈한 그 혈액이 흐르는 그 혈관은 사실 군데군데 노폐물이나 혈전 같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올라가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장, 특히 이제 신장 같은데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하다 보니까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가 0.1mm씩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 13에서 18%씩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치매도 올 수 있고, 뭐 암도 올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게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동맥 두께가 0.825mm 이상인 경우에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잘 알려져 있는 당뇨 같은 경우 5배 정도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암 발병 위험 같은 경우 남성의 경우는 38%, 여성은 29% 정도 증가합니다. 그럼 저 아주 죽을 뻔했네요. 일단 그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것들을 극복을 하셨잖아요. 지금 혈액이 깨끗해졌으니까. 아주 깨끗해졌죠. 그래서 좀 배우고 싶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쉽게 못 가르쳐드려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이 있다는데 마을 주민이라면 혹시 그를 알고 있진 않을까? 이 동네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 안쪽에 저 계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동네에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고 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알죠.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바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믿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를 듣기 위해 따라갔건만 제작진을 반기는 건 다양한 동물들? 어머, 염소와 거위를 키우시는군요. 염소의 수만 해도 감당하기 벅찰 텐데 거위까지 기르는 그 하나하나 직접 돌보다 보니 집보다 농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데. 같이 웃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도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이들이 들었지 못하도 앉아라 가라 뭐 하면은 피해 다니고 하면은 대화가 무제한으로도 할 수가 있죠. 대화가 안 되는데요? 도망가는데요? 애처롭게 바라봐도 무시하는 염소들. 우리 주인공 체면 참 말이 아니다. 지금 이제 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나! 이러는데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라. 아우 귀엽다. 진짜 귀엽네요. 귀엽다. 8년째 동물들과 행복한 동거 중이라는 김종대 씨. 아무리 봐도 그가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는데. 14년 전에 이 머리를 다 이게 절개해가지고 출혈되는 혈관을 다 연결시켜서 수술까지 받고. 그런 수술도 있어요? 머리에 혈관 수술이요? 2005년도 3월 27일 잊어먹을 수 없는 날이지.
가슴도 답답하고 멀미도 막 날라오래고 아주 땀이 많이 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해졌음을 직감했다는 주인공. 숨이 가빠져오고 말투가 어눌해져 곧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건강에 자신 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좌뇌 동맥 파열. 좀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는 혈압이 140 높은 혈압이었던 거지. 의식이 불분명해 1분 1초가 시급했던 상황. 하지만 수술대에 오르는 것조차 어려웠다는데. 맥박이 뜬다든가 뭐 정상이 있어야 이제 수술이 이제 진행되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진행을 못해. 그러니까 그 응급처치로 이제 그래 충격도 주고 뭐 우리 저 드라마나 보면은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상태 과정을 뭐 한 2번인가 했다 그러더라고. 심정지 상태셨으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씀이 맞기도 한 거예요. 저분은 정말 남은 인생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겠네요.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손에 경련이 오는 등 후유증이 남아 도시 생활을 포기했다는 주인공.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와 꾸준히 건강관리를 했다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몸 상태가 회복돼 동물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단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거의 알이에요, 이게. 거의 알? 네. 거의 알. 보기도 힘든데 먹는다는 게 참 이게 나에게는 고마운 거죠. 아프지 말고 잘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프니까 그것처럼 안 쓰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혼자선 하기 힘들었던 운전도 이제는 걱정 끝. 피나는 연습으로 운전 실력도 되찾았다. 야, 이분은 지금 현재 자기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저게 그 비결인가요? 원하는 건 다 따라야 돼요. 뭐죠? 익숙한 색깔의 이 음료가 주인공의 건강 비결? 이게 또 먼저 몸이 좀 나하고 유사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 혈관 수술하고 나서 계속 먹고 있는 물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 뭘 이렇게 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하지? 여러분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뭘지. 궁금증만 한가득 안고 도착한 곳. 여기 어디예요? 아, 이곳이 바로 건강의 비결을 가득 담고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예. 뇌혈관 건강 비법이 이 안에 있다?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 점점 더 비법이 궁금해지는데. 나무인가요? 딱 봐도 그냥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 정체는? 표고버섯. 아, 버섯이 그렇게 좋아요? 뇌졸중 후유증을 이겨낸 김종대 씨의 건강 비결은 바로 표고버섯이었다.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좋은가 해가지고 먹어보고 뭐 이제 벌써 한 횟수로는 한 8년 됩니다. 식감이 쫄깃하고 향도 좋아 산속의 고기라고 불리는 표고버섯. 건강하게 먹기 위해 직접 농사까지 시작했다는데 틈틈이 챙겨 마시던 갈색물 역시 말린 표고버섯을 끓인 차였다. 아, 저 물이 버섯으로 끓여낸 차인가요? 아, 그런가 보군요. 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에리타덴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혈압을 높이는 그 ACE라고 하는 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좋은 식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섯 따기에 한창 집중하던 주인공. 그런데 바구니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어깨를 움직인다. 으쓱 으쓱. 저 요새 우리 딸이 하는 건데. 버섯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어디선가 본 듯한 행동을 하는 그. 좀 있으면 잼잼이도 하시겠네요. 오, 진짜 하시네. 진짜 하시네, 잼잼이. 그
그러고 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리도리 잼잼하세요. 도리도리 잼잼. 일을 하다가 이 습관적으로 이게 된 운동인데 으쓱으쓱 어깨도 흔들고 목도 좀 이렇게 흔들고 잼잼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한 그런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또 일하다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쓱 도리도리 잼잼. 실제로 3가지 동작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효과를 알아본 제작진. 도리도리, 으쓱으쓱, 잼잼 동작을 각각 30회씩 한 뒤 운동 전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비교해봤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운동 후에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상태를 보는 거죠.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서 운동 전후 혈류량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전에 비해서 후에는 약 30-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거 자주 해야겠네요. 이 아기운동 3종 세트 운동을 하게 되면 경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의 탄성 역시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혈류가 점차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주인공. 찬장을 여는 걸 보니 식사 준비를 하려는 듯한데. 들어오세요. 밥 먹을 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먹을 복 좋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함께 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이 오늘 버섯 따가지고 온 건데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보자고. 오늘 따왔대. 너무 좋겠다. 버섯도 3종 세트네요. 단백질이 많은 표고버섯은 잡곡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건강에 좋다는데. 버섯의 이 성분이 쌀에 다 같이 혼합돼서 좋은 밥이 됩니다. 이게 맹물이 아니고 버섯을 이렇게 표고버섯을 울고서 달인물이에요 이게. 네. 밥을 지으실 때도 버섯에 들어있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 대사증후군 예방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3가지 버섯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다음 메뉴는? 버섯 꼬치군요. 오늘은 계란 대신 우리 거위가 난 알을 가지고 부치기를 할게요. 내가 몇 개 끓래? 한 3개 계란 되겠네. 자연에서 직접 얻은 식재료들이니 몸에 좋은 건 당연지사. 노릇노릇 군침 도는 꼬치도 완성돼가고 이번엔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줄 차례. 보기엔 평범한 양념 재료들 같지만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넣는 게 있다는데. 저건 뭐죠? 얼음?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얼음. 색이 약간 누렇네요. 저거 약간 묵 같은데요? 얼린 묵? 우리 주인공 알려주지도 않고 또 혼자만 먹는다. 이게 뭐예요? 예, 한번 먹어볼래? 네네네. 무슨 맛이 나는가 한번 먹어볼래? 과연 얼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양파인데요, 이거? 혈관 건강을 위한 천연 조미료 양파 얼음. 이 양파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얼려서 먹으면은 설탕 이상의 당분의 그 맛을 돋궈줍니다. 익혀 먹으면 단맛이 배가 된다는 양파. 전자레인지에 15분간 데운 양파를 갈아서 얼음 틀에 얼리면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활용하기 좋다. 양파를 가열해서 생기는 그 멀캅탄이라는 당분을 높이는 성분이요. 실제 네. 혈당을 높이지 않는데 당도는 설탕보다 한 40배 이상 정도 되거든요. 우와. 네. 그 양파에는요. 일단 혈당을 낮추는 황화아릴,
네. 또 혈관에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뭐 알린, 알리신, 또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케르세틴 이런 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 건강을 좋게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요리는 버섯찌개. 자극적인 맛이 땡길 땐 화학 조미료 대신 양파 얼음을 넣는다. 천연 조미료네요. 양파가 좋죠. 당분의 천연 조미료. 혈관 청소부 버섯 3종 세트와 양파 얼음을 활용한 김종대 씨의 건강 밥상이 완성. 간을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으로 뇌졸중 후유증을 이겨낸 그 수술 이후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다. 대개는 이런 뇌졸중에 걸리면은 팔이나 한쪽을 시원찮은데 전혀 그런 거예요 없으시.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내 몸이 닿는 데까지 좀 많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 혈관 건강 비결을 알려줄 또 다른 주인공은 닥터 지바고가 검증한 혈관 청정미인 유혜리. 아, 운동도 꾸준히 하시네요. 한번 건강을 위협받고 난 후 운동이 가장 큰 취미가 되었다. 이제 이 정도는 거뜬하다는데. 오, 자주 좋으시네요. 많이 하셨네요. 이 날개뼈 있는 데가 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펴주는데 굉장히 좋아. 운동 중에도 남달리 혈관 건강을 신경 쓴다는 그녀. 동아리 운동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순환이 좋아져요. 춤추시는 것 같아요. 혈관 건강을 위한 유혜리의 두 번째 추천 운동. 권투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전신의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는 이 운동. 고무밴드를 양손에 쥐고 힘껏 늘리면서 다리도 힘있게 뻗어준다. 고무장갑 2개를 이어서 스트레칭, 권투하듯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맘마. 우리 까꿍이 맘마. 아이고 이쁘라. 어이구 두 녀석. 낯선 제작진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한 고양이들. 알고 보니 이 집에 오기까지 사연이 많았다. 우리 동네 길냥이들. 깐난 애기 때 버림받은 애들. 밥을 챙겨줘야 할 또 다른 식구, 바로 화분들이다. 아까 사셨던 그 화분이죠? 미세먼지로부터 집을 지키고 있는 나무도 보이고. 저건 뭐죠? 잔디인가요? 잔디보다 좀 억세 보이는데? 뭐지 이게 잔디라고 말을 해. 이게 아니래요. 잔디 아니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야. 좀 더 알아내려는 순간 인터뷰를 중단시킨 초인종 소리. 깜짝 손님은 누구? 아니 선생님 누구세요? 제 딸이에요. 뭐라고요? 딸이요? 숨겨놓은 딸. 숨겨놓은 딸이. 조카 딸. 깜짝이야. 뮤지컬 배우. 놀랐어요. 뮤지컬 배우 최혜란이에요. 이제 보니 동생과 조카까지 남다른 미모를 자랑하는 연기자 집안이다. 평소에 어떻게 보면 건강해 보이세요? 고모요? 뭐 항상 늘 힘이 넘치시죠. 먹는 것도 항상 신경 쓰시고 워낙 또 잘 드셔가지고. 몸에 뭔가 이렇게 피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자도 이렇게 왔니? 혜란아 왔어? 이랬지. 혜란아 왔니? 이게 안 돼. 활력이라는 게 좀 생겨. 조카의 활력까지 책임질 유혜리의 특별 메뉴. 혹시 이게 그녀의 건강 비결일까? 새싹 야채예요. 새싹 야채. 새싹 야채. 햇상 야채요. 저희 보통 비빔밥 할 때 조금씩 넣긴 하는데
내가 아주 정말 몸에 좋은 거를 첨가해서 먹을 거야. 드디어 비결을 공개할 듯한 그녀를 따라가 보니 아까 그 잔디 아닌가요? 설마 이게 혈관 건강의 비결? 네. 야, 키우던 걸 먹는. 나는 잔디 먹는 여자예요. 잔디는 왜 자르세요? 이거 잔디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게? 이거 비밀이야. 한 2만 원 갖고 와. 내가 가르쳐. 아니, 저건 근데 샐러드 같은 데서도 못 본 것 같은데. 부츠보다는 짧아요. 이거 군인들이 이거 모자에다가 이렇게 샥 붙이고 위장하는 그런 거 할 때. 네. 소색깔, 색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본 뭐 잔디나 잡초 중에서 가장 좀 큰 것 같은데 뭔가 모내기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모르겠다. 그런데 얘가 아주 귀한 아이예요. 많이 안 나나 쌀 생각을 사춘이야. 했는데. 쌀 사춘. 쌀의 사촌? 쌀 사춘이요? 쌀 사춘이면 보리. 맞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보리예요? 보리 새싹순이에요, 얘가. 아, 보리 새싹순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처음 보는데요? 원래 보리 자체가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럼요. 오곡 중에 최고다. 그래서 오곡지장 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네네. 보리의 영양 가치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온 건데 거기서 나온 보리 순이 네. 한 10cm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우리가 새싹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새싹보리 영양 가치가 1kg 정도라면 네. 다른 채소가 그 정도 영양 가치를 하려면은 20kg 정도 돼야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새싹보리의 영양, 생리활성 물질이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뜯어서. 아, 정말 원시적인 비유예요. 정성스럽게 기른 새싹보리를 아낌없이 잘라내는 유혜리. 고지혈증이 심하게 있을 때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채소를 무작정 뭐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 보리 새싹이 이 보리 어린 새싹순이 피 건강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를 공수해서 먹기 시작했어. 우리 옛날 그 생물 시간에 엽록소라고 들어보셨죠? 엽록소. 네. 그 색소가 바로 클로로필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면 아까 이제 악성 빈혈 걸리셨다고 했는데 우리 몸속에서 산소도 전달하고 영양분도 전달하고 이 식물에서는 클로로필이 그 비슷한 작용을 실제로 합니다. 예. 오늘의 메인 메뉴가 될 새싹보리. 그 맛이 궁금한데. 하나 한번 먹어봐. 새콤하지 않니? 싱그럽고 약간 그치? 좀 놀라신 표정이에요. 맛있다고 그래야지. 뭐 이런 걸 주냐 이런 표정이야. 뭐 이런 걸 왜 먹어야 이게 다른 채소는 좀 쌉쌀하고 막 이러잖아. 얘는 그냥 새콤하고 여러 가지 맛이 나요. 비빔밥에서 밥을 소홀히 할 순 없다. 미리 준비해둔 밥도 평범하지 않은데. 밥색도 특이해요. 이건 또 뭐죠? 찰보리밥이랑 찹쌀보리랑 현미쌀이랑 긁어서 강황가루를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밥을 해놓은 거예요. 당지수가 낮은 보리쌀에 새싹보리까지 더한 비빔밥. 보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찰보리 좋죠. 찰보리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불포화 지방이 많은 들기름까지. 야. 농사진 거 시골에서 보내주셔서 향을 내서 저걸 먹어요. 식물성 오메가3 들기름을 먹으니까 따로 뭐 혈액순환제를 많이 안 먹어도 되고 너무 좋은 거 봐요. 유혜리가 혈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또 한 가지. 살찔 걱정 없는 청포묵이다. 여기에도 빼놓지 않는 비법 재료가 있다는데. 녹차가루인가요? 이게 보리 새싹 가루예요. 아까 그 물이요? 보리 새싹을 말려서 가루를 낸 거야. 음식에 뿌려요. 간장에도 넣고. 소스에다가 넣으시는구나. 새싹보리 가루를 넣은 양념장과 아삭아삭 새싹보리 잎까지 얹으면 혈관 건강을 돕는 한상 차림 완성이다. 고모의 사랑을 듬뿍 담아 먹기 전 새싹보리 가루 한 숟가락 추가. 저기다 비빔밥에도 저렇게 가루를 뿌려줘요.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다. 맛있겠다. 본래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던 유혜리도 반하게 한 새싹보리.
이번에는 조카에게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새싹보리는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돕는다는데 다른 식물에 비해 새싹보리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폴리코사놀 성분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서의 그 동물 실험 결과 이 폴리코사놀 성분을 마우스에 140 마이크로그램을 한 12주간 투여했더니 중성지방은 36%, 그 다음에 체중은 10% 이상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혈관 건강을 돕는 또 다른 성분. 사포나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예방하고 항당뇨 기능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싹보리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인 남성 2명을 대상으로 활성산소를 측정했다. 활성산소 검출 시약을 넣고 변화를 관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체내 활성산소가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싹보리 가루 1g을 섭취하고 1시간 뒤 다시 활성산소를 측정해 보았다. 개인별 차이는 있었지만 색의 변화가 확인됐다. 생명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유해산소들, 얘네들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항산화 효소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클로로필은 뭐 항산화, 항노화, 뭐 항암, 항당뇨, 항비만 효과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면역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디저트까지 혈관 건강을 위한 맞춤 새싹보리 라떼다. 우유에도 넣고 라떼로 녹차 라떼가 아니라 새싹보리 가루 라떼예요. 보기엔 녹차 라떼 같아요. 우리 고모는 뭐 100살까지 사실 것 같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들이 지금 제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좀 맛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맛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능력껏 드세요. 너 눈 걱정이니? 맛있다. 상쾌해요. 새싹보리가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건데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거네요. 쥐에게 네. 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하루에 한 0.14mg씩 매일매일 먹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는데 몇 퍼센트가 15% 정도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40%, 혈당도 39%나 감소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또 더 주목할 만한 거는 특히 이제 루테오린 성분이라는 게 암을 합성하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면서 또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막 퍼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인 식품이니까 부작용이 크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g 정도 티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기왕 드실 거면은 유기농인지 좋은 제품인지를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 미세먼지와 이 대사증후군 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혈관 미녀 유혜린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여성 미용에도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어요. 혈관 건강 잘해서 더 예뻐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닥터지바고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년들의 고질병, 통증.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무릎만 안 아프면 살겠어요. 지긋지긋한 다리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통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손쉽게 통증을 잡는 비결. 안 아파, 예. 말벅지 같은데요. 다음 주 공개됩니다.